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은평 갑 지역 유권자들은 박주민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의원이 LG 헬로비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대담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삼선 중진대열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득표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삼선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 꼭 성과로 보답하는 그런 의정활동 펼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지역 발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은평 갑 지역을 서울 서부권의 경제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경제적으로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3개의 권역을 대규모로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학교 부족 문제와 신사 고개역 신설 추진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녹번 응암동과 수색동은 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녹번 응암 지역에 관련돼서는 이미 교육청이 용역 결과 연천중을 이전해 와서 은평초에 초중복학교로 만드는 걸로 내부 결정을 다 한 상태고, 네. 이제 수색 쪽에 이제 중학교 설치는 면밀한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은 캠퍼스형 학교. 그게 뭐냐면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모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완편의 형태로 뭐 교장 선생님이 다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교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중학교에 캠퍼스를 하나 설립하는 형식 이런 걸로 지금 교육감하고 얘기하고 있고. 신사동 주민들의 수건인 고양 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표정속도 문제 때문에 신사고개역 설치가 좀 어렵다라는 경기도의 입장이 있는 건데요. 표정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역을 제가 추진해 보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구청하고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경기도가 그 결정권자니까요. 경기도와의 어떤 면담이나 회의, 또 김동연 지사와의 면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표정 속도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신사고개역을 추가하려면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경기도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안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판단과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자체에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기본계획은 좀 신속하게 속도를 내되 별도의 트랙으로 해서 신사고개 신설로 가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경기도 팀하고 빠른 시간 내에 좀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삼선 중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정치적 포부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난 2월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구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은평경찰서는 지난 25일 구중 추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70대 남성 운전자 A씨의 SUV 차량에 대한 국과수 차량 감식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국과수는 차량에 기계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며 1차 사고 이후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의 과실이 크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월 29일 오후 5시쯤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돌진하면서 차량 8대와 이륜차 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은평구 대조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 기간 대조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이 34,000원을 넘으면 만원, 6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습니다. 행사는 3일부터 9일, 10일부터 14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인당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재개발 재건축 지식 포럼을 운영합니다. 구는 올해 포럼을 기본 지식 위주의 개론 강의가 아닌 공사비 절감과 절차별 용역업체 선정 등 실무 중심의 심화 과정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럼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4회씩 총 8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 중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았던 인천이
올해 1분기에도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내 인구가 빠져나갔던 서울은 인구 감소가 멈췄고 경기 지역 인구는 올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4년 1분기 전국 시도별 전입 전출 인구 이동을 보면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과 충남, 세종뿐입니다. 경기와 인천은 13,100여 명과 9,600여 명 정도 많았고 충남과 서울은 4,900여 명과 1,100여 명 정도 순인구가 늘었습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 순이동률로 보면 인천이 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충남과 세종은 0.9%와 0.6%였고 경기 지역이 0.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제외 주민등록 인구가 올해 1월부터 300만 명을 넘어선 인천은 연령별 인구 이동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주요 경제활동 인구와 청소년 아동 인구가 함께 늘어났습니다. 인천에서는 일자리보다 주택 문제 때문에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인천 순유입 인구 33,500여 명 중에 23,900여 명이 주택 때문에 전입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통계청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도권에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이 많았고 주거비용 부담이 덜한 인천에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단이라든지 루원시티라든지 경제자구역도 있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좀 서울 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주택들이 좀 공급이 됐고 지하철이라든지 고속도로나 광역교통망이 좀 어느 정도 확충이 돼서 지난 한 해 3만 1천여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던 서울은 올해 1분기 인구 감소가 멈췄고 지난해 4만 5천 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던 경기 지역에서는 올해 1분기에도 1만 3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대상으로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더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인데요. 더 경기패스 사용 시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30%, 저소득층의 경우 53%를 환급 적용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필수 설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반사경, 방호 울타리 등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250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중 31%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 도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하락했던 서울 시내 공시지가가 올해 다시 상승했습니다. 서울시는 30일 2024년 개별지 86만 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공시 결과 올해 서울 시내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1.3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했는데 강남구가 2.04%로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은평구 1.07%, 양천구는 0.83% 상승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시의 전체 땅값 규모가 367조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63만 4,648필지의 토지 가격을 결정 공시했는데요. 올해 인천시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1.3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367조 원이며 지가 총액은 서구가 83조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연수구 63조 원, 중구 56조 원, 남동구 49조 원 순입니다. 최고 지가는 부평구 부평동 199-45로 1제곱미터당 1,438만 원을, 최저지가는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제곱미터당 281원입니다.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평균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71만 2천 원입니다.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와 군구 개별 공시지가 담당 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수도권에서 2만 3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섭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5월 분양 예정 물량은 2만 3,404가구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8,981가구가 공급되고 서울 2,459가구, 인천에선 1,964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천 계양구에서 1,964가구가, 경기 김포시에서 1,200가구가 예정되는 등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분양 시장에 나옵니다. 올해 인천을 찾는 중국 단체 관광객 수가 8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중국 산시성 시안시와 일반 관광 및 특수목적 단체 약 8만 명을 인천으로 유치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중국의 전기바이크 회사 임직원 만여 명에 대한 포상 관광을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각지에서 200명에서 300명씩 항공기를 이용해 인천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첫 일행은 다음 달 25일 실시하는 맥강 파티 전후로 인천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6월에서 8월 방인하는 수학여행단 6천에서 7천 명과 각종 단체의 인원까지 합치면 올해 약 8만 명이 관광을 위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하절기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비상 방역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최근 기온 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고 있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는 우선 5월부터 9월까지 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합니다. 특히 감염병과 설사 환자 집단 발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담당자 대응 역량을 위해 모의 훈련을 비롯해 간담회 등을 통해 역학 조사 지원 체계 재정비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오는 5월 1일 공개합니다. 도는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 계획인데요. 보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경기도민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도는 선정된 새 이름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도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인데요. 특히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잡기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